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6월 7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현충일날 시행됐던 금요경마 아쉬움이 컸습니다. 출발 좋았어요. 제주에서 짭짤한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복승식 10배, 쌍승식 15배였는데요. 출발이 좋았고 첫번째 승부처도 짭짤한 배당 잡아들였고, 근데 문제는 이후에 중반 이후에 좀 꼬인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좀 1-3착도 좀 많았고요. 특히 오늘 제주에서 아쉬운 경주가 너무 많았어요. 인기마 부러뜨리고 복병을 놓고 승부를 하거나 들어간 경주에서 그 복병이 왔음에도 꼬리가 꼭 3착이에요. 1-3착, 2-3착. 너무 제주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경마는 오로지 결과를 가지고 돈이 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못 맞추면 깡입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토요경마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합니다. 8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7, 8경주가 이제 분할된 경주인데, 지난주 일요일도 이런 경주가 있었죠. 이 분할된 경주에서 그때도 제가 좋은 배당을 승부로 잡아드렸던 경주가 있어요. 한 경주는 잡고 한 경주는 틀렸는데 적중한 레이스에서 승부로 좋은 배당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도 이 7, 8경주가 상당히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더블라인, 즐거운 상상, 불의 세계, 여기에 이스트 스카이가 도전하는 구도인데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딱히 복병이 눈에 띄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1경주 패스하고 갑니다. 저 배당으로 첫 경주는 그냥 무난하게 적중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스위치 파워, 여명의 순간, 알리페르, 78, 678. 이 3두가 좀 앞서 있는 그래프고요. 여기에 청해스타, 오썸 스텝, 골드캐쳐,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 거론될 경주입니다. 오썸 스텝이 순발력이 좀 있어요. 나름 순발력은 좀 있습니다만 뒤가 너무 약해서 조금만 레이스가 어려우면 그냥 쓰러질 마필이거든요. 오썸 스텝은 복병 역할, 도전 세력 역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썸 스텝 아직 입상을 못했고요. 선두권을 공략했던 레이스가 있긴 있는데 그때도 편한 선행이 안되면서 아주 무기력하게 무너진 바 있죠. 일단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스태미나는 꽝입니다만 내측 게이트 2점 활용해서 도전을 펼칠 텐데 1200 정도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1300은 도전이 쉽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오히려 안쪽에 있는 베아트리스나 초코뷰티 이런 마필들이 나름 훈련 과정에서 뭐 주폭이라든지 스피드감이 나쁘지 않아요. 복병 역할은 할 수 있겠고요. 자, 인기를 모을 678 스위치 파워, 여명의 순간, 알리페르. 이 3두의 성적은 뭐 그야말로 고만고만합니다.
7점 빵빵, 4점 빵빵, 5점 빵빵인데 가장 경주 수가 작은 여명의 순간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스위치 파워나 알리페레의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명의 순간처럼 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명의 순간은 변화가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7번 여명의 순간을 좀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여명의 순간, 그리고 도전 세력 가운데 오썸 스텝을 한번 꺾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압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상태가 다 좋습니다. 여명의 순간을 중심으로 압축 정리해서 이경주도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변화 뚜렷한 여명의 순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천공의 섬, 웨스턴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로터스 미르, 송당 황태자, 민트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는데 인기만 싸운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딱히 복병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천공의 섬, 그리고 웨스턴건. 웨스턴건이 직전 외곽에서 힘쓰고 입상을 해냈거든요. 1400에서 코너 타임 자체는 좀 평범합니다. 3코너까지 36초 9, 좀 느린 편이에요. 4코너 56초 1. 최근 주로 흐름을 감안할 때 그렇게 좋은 타임은 아닙니다. 그전 대상경주에 출전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른 흐름을 갖고요. 빠른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직선줄에서 흐름이 완전히 퍼져버려요. 조금 느린 흐름으로 가니까 버텨냅니다. 그래서 웨스턴건은 능력마라고 보기에는 이 수치가 조금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성장을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공백 있지만 천공의 섬이라는 마필이 공백 이전 좋은 경주력을 과시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때까지 타임은 그다지 크게 뛰어난 타임은 아니에요. 코너 타임 자체는 평범합니다. 웨스턴건의 현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수준인데 뒤가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공백을 거치면서 마필이 더 성장하고 힘이 붙은 모습이에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마필이 체중이 한 20kg 정도 공백 이전보다 변화가 왔습니다. 파워감이 뚜렷하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기존의 순발력, 스피드 살아있는 모습이고 스태미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모습은 9번 웨스턴건보다는 6번 천공의 섬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이 마필이 좀 더 유연해요. 웨스턴건은 약간 뻣뻣한 감이 있어요. 딱히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밸런스의 유연함이 좋기 때문에 천공의 섬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3라운드는 충마 선정에서 천공의 섬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밸런스와 전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천공의 섬을 권해드립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압도적인 인기마가 있습니다. 플라잉 라이언. 플라잉 라이언. 과연 이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마로서의 가치가 있나? (2월달에) 우승, 그리고 (3월달) 기복을 보였다가 다시 (5월달에) 우승, 그런 모습이에요. 스타트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내측에서 뚫고 나오면서 두 번의 경주가 좀 비슷했어요. 전개를 풀어가는 양상이. 차분히 순위를 끌어올린 이후에 직선줄에서 역전극을 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수를 추가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플라잉 라이언의 경주력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직선줄에서 폭발력은 갖추고 있어요. 다만 전개가 항상 잘 풀리라는 법은 없어요. 전개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몸싸움이라든지 진로 막힘이라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잉 라이언이 이번 경주 축으로는 믿음지 못하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공략의 중심은 바로 1번 문학벨입니다. 문학벨. 이번 승부의 중심입니다. 축이에요. 믿고 가는. 최근 연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학벨. 결정력 부족을 좀 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주력을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 마필이 데뷔전 바로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입상을 해냈죠. 입상을 해낼 때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을 바탕으로 종반 역전극을 끌어냈는데 전체적인 경주력은 플라잉 라이언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면서 이 마필의 강점은 조금 더 순발력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다.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에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요. 순발력이 플라잉 라이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1번 게이트 이점에 게이트를 풀어가는 능력 뛰어나고 스피드 있고 라스트 힘도 있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변 가능성도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러나 문학벨은 공략의 중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라운드 토요 첫 번째 선택. 축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1번을 중심으로 화끈한 환수를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6번은 안고 가야죠. 문학벨을 놓고 붙어볼 승부처입니다. 5라운드입니다. 자, 5라운드 혼합 4등급 18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복병은 이제 9번 강서 스피드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부터 장거리를 뛰었던 마필이에요. 강서 스피드. 데뷔전은 1700을 뛰었습니다. 데뷔전 1700 뛰고도 우승을 거두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마필도 있긴 있어요. 특히 외산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힘도 좋아요. 훈련 때 모습을 보면 길게 가면서도 전혀 지치지를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탄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에요.
한 바퀴 돌고도 또 길게 끝걸음까지 유지하면서 이어져 오는 모습. 힘은 장사인데 문제는 스피드. 아직은 좀 둔탁한 느낌이 강합니다. 스피드를 바탕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선두권이 싹 무너지는 레이스, 또는 선두권이 지쳐서 종반 뭉치는 레이스, 이런 어부지리 정도는 가능하겠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뭉쳐 있으면 그냥 꾸준하게 뛰는 탄력을 바탕으로 직선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정상적인 전개에서 자력 추입은 아직은 2% 부족한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 제가 복병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강서 스피드는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고 좀 더 다듬을 부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서 스피드가 아니라면 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스플렌디드가 직전 경주 변화가 왔죠. 이번엔 배당이 아니죠. 스플렌디드가 직전 경주 변화가 왔고 이번엔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6라운드 4등급 17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캠 데이비드와 파사킹 두 마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명진불패, 에클레어 파워, 인피니트 아너 도전 세력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저배당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한두 있긴 합니다. 바로 땡큐 대천. 6번 땡큐 대천은 3복 기본이고요. 복성식 소외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죠. 힘있는 마필입니다. 출전 두수가 8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반 역전극을 한번 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꼴찌로 따라가도 8번째니까요. 직선줄에서 한 서너 마리 제끼면 바로 그냥 입상권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선두권을 장악할 앞뒤가 다 있는 이런 마필들의 경주력이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 명진불패 플러스 3 불안합니다. 파사킹 플러스 5 역시 불안합니다. 캠 데이비드 플러스 3.5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모두 과중하게 풀어놨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 이 복병의 역할을 소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부담 중량이 늘어난 가운데 가장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가는 마필은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 마필이 최근에 이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폭의 신장력이 좋아지면서, 주폭 신장력이 좋아지면서, 신장력이 좋아진다는 건 힘이 차고 있다는 거고, 스피드 상승까지 동반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뚜렷한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뭔가 시원해지고 빨라지는 거죠. 정확한 초수로 일단 이게 조교는 이제 뭐 타임워치 되고 조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원경을 가지고 지나가는 마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스피드 감이죠. 또 저 마필이 저렇게 신장력이 좋았나, 발이 빨라졌나, 요런 걸 이제 체크하면서 지난번하고 비교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캠프 데이비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부담 중량이 늘긴 했습니다만 큰 변화 없는 파사킹이나 명진불패보다는 캠프 데이비드가 조금은 나아 보인다 라는 정도. 그리고 복병으로 땡큐 대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7경주와 8경주는 분할된 경주입니다.
7, 8경주. 이번 경주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승부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선두 경합에 있습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 스터닝 퀸, 레몬 K. 이 스터닝 퀸과 레몬 K가 일단은 앞선에서 격돌할 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직전 경주 철저하게 그름을 아껴뒀던 레몬 K가 이번엔 치고 나가면 스터닝 퀸이 좀 괴로울 수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이 전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경주 그림이 두 마필의 순발력은 거의 박빙이에요. 드러난 수치상으로, 타임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박빙인데 스터닝 퀸도 아주 하이페이스의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1400 3코너까지 35초대 4코너까지 53초 5가 나옵니다. 3코너까지의 타임은 조금 빠르다. 평균 속도보다는 그 정도인데 4코너 타임은 많이 빠르다. 이건 3코너 접어든 이후에 코너링에서 상당히 오버페이스를 한 그런 수준의 지금 코너 타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 무너지긴 했죠. 근데 이 빠른 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경주 핵심이에요. 안쪽에 있는 러브카울걸도 코너 타임이 상당히 빠릅니다만 스터닝 퀸을 따라갈 수 있을 수준은 아니고요. 자, 스터닝 퀸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은 바로 이 레몬 K인데, 레몬 K도 지금 1200입니다만 23초 41초 되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4코너까지의 코너 타임은 아주 인상적인 타임이에요. 만약에 이 타임을 기록하고 버텨냈으면 이 마필은 능력 마필로 가는 그런 계단을 밟았겠죠. 어쨌든 버텨냈을 때 이 타임만 살펴봐도 상당히 빠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과 5번 빠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두 마필, 과연 선행은 누가? 이게 이번 경주의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중속이 좋은 레몬 K가 스타트가 좋은 스터닝 퀸을 서서히 압박하면서 직선주로 한 200m 지났을 때쯤 넘어설 거예요. 넘어서는 과정이 아주 깔끔하게 이어진다면 레몬 K는 입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스터닝 퀸이 쉽게 내주지 않고 밀면서 외곽에서 밀고 나올 레몬 K를 밀면서 견제하고 계속해서 힘을 쓰게 만든다. 요런 전개가 나온다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를 모을 선행마가 2번과 5번 다 불안해요. 축으로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축을 따로 잡아서 때려야 되는데요. 경주가 분할되면서 한결 여유있게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7라운드 분할된 경주에서 승부수를 한번 던질 예정이고요. 8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8대 마필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7경도 마찬가지로 분할되면서 약간 편성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파고들 마필을 노려야 됩니다. 펠로엘토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편한 선행을 안 내주겠네요. 엑설런트 마타가 버티고 있고 순발력 좋은 두 마필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특히나 펠로엘토는 부담 중량이 무려 4kg이 늘어났습니다. 직전 대비 한 마리예요. 한 마리에게 4kg 증가한 부담 중량,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펠로엘토의 기량이 직전 경주 압도적이긴 했습니다만 56이라면 이건 물음표 5개짜리입니다. 불안도가 높아도 너무 높다. 바로 이 펠로엘토를 불안하게 판단하면서 이번 승부를 준비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펠로엘토만 부러진다면 환수 보장. 왜? 압도적인 머리잖아요. 15군데 압도적인 지금 머리로 팔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만 부러지면 보장되죠. 그리고 출전 두수 8대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 마필 부러지는 순간 적중까지 유력해지는 거예요. 가도 안 되는 마필 딱 잘라내고 남은 마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환수, 적중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부로 8라운드 토요 메인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글씨가 써서 그런 건지 원래 글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참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스팍스 썬더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4예요. 직전 대비 플러스 3. 그리고 초반 스팍스 썬더가 자리를 못 잡고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팍스 썬더보다 빠른 마필 블루밍 스타, 나이스 포스, 골드 시대, 그 외곽의 학산 스피드, 헤이 큐피드, 코스모론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면은 초반 스팍스 썬더의 포지션은 뭐 직전도 그렇게 많이 빨리 붙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4, 5위권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위권 안에 들어가기가 버거워요. 빠른 마필이 많아서 6, 7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간다? 직선줄에서 잡을 수 있겠느냐? 1200 짧은 거리에서 빠르고 능력 있는 마필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잡아낼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3kg이 올라간 마당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코너 타임이라든지 1200 주파 기록은 3등급으로서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나름 수준급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 일단 전개에서 이번에는 꼬일 테고요. 그리고 부담 중량이 과중합니다. 타임을 깎아먹을 그러한 요인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 뭐 도전 세력들은 뭐 부담 중량이 빠진다든지 여러가지 이점이 생기는 그런 경주예요. 자, 그 중에서도 훈련식 걸음을 믿고 공략할 수 있는 훈련우수마 충막감이 이번 경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죠. 어려운 경주의 해답은 바로 새벽조교다. 이번 구경주가 바로 그 해답을 조교로서 알려줄 경주입니다. 어설픈 인크만 뒤로 돌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토요 마지막 경주 승부로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9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경주 수가 많이 줄었어요. 토요 경마 9개, 1호 경마는 8개밖에 안 돼요. 경주마 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천, 그나마 부산은 좀 나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부산을 경주수를 좀 많이 늘렸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상황, 그리고 좀 편성이 좀 싱거운 이런 편성들이 좀 반복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뭐 곧 이제 이세마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죠. 이세마 필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세마 자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쨌든 경마 수급 상황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뭐 여담이고요. 당장 닥친 문제는 이번 주 토요 경마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